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15강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강의 학습 내용은 첫 번째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건 뭔지 그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두 번째 다중회귀 분석의 수행과 결과 해석에 대한 내용을 학습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다중회귀 분석의 개념이죠. 다중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 실시하는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14강 단순 회귀 분석에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광고비 하나로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광고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겠죠. 그래서 실제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단순 회귀 분석보다는 다중 회귀 분석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단중 회귀 분석의 회귀식을 세워보면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플러스 베타 3 X3 플러스 베타 N XN이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 회귀 분석에서 회귀식을 설명할 때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1 X1 이라고 했었죠. 또는 베타 1 X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학자에 따라서 여기에서처럼 베타 0, 베타 1이라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알파 플러스 베타 1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써요. 근데 Y는 해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이런 형태로 상수와 계수 형태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 회귀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Y는 종속 변수를 의미하고요. 베타 0는 상수. 근데 단순 회귀 분석에서 제가 알파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하나로 고정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모형으로 회귀식이 설명이 되면 다중회귀식 또는 단순 회귀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베타 1에서 베타 n까지는 개수고요. 그 다음에 x1에서 xn까지는 독립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중회귀 분석 따라하기죠. 연습 문제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외관, 유용성, 편의성 중에서 어떤 요인에서 만족감을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진행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만족감이라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 외관과 유용성, 편의성 세 가지를 보고 있는 모형이죠. 자, 다중회귀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 SPSS를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편집 창이 열리게 되면 불러오기에서 데이터 열기 창을 열고요. 여기서 파일 유형을 모든 파일로 선택한 후에 다중회귀 분석.xls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엑셀 파일 읽기 창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첫 행에서 변수 이름 읽어오기와 데이터 유형을 결정하는 값의 %95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편집 창에서요. 회귀 분석 선형을 클릭을 합니다. 그죠? 회귀 분석 선형을 클릭해서 자, 선형 회귀창에서 선형 회귀창이 열리게 되면 선형 회귀창에서 종속 변수로 만족감, 독립 변수로 외관, 편의성, 유용성을 옮기고요. 그다음에 방법에는 입력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통계량을 클릭하겠습니다. 통계량에서는 회귀 분석 통계량 창이 열리게 되면 추정값과 신뢰 구간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모형 적합에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통계, 공선성 진단을 체크합니다. 그다음에 잔차의 더빈 왓슨과 케이스별 진단에 체크한 다음에 계속을 눌러주시면 다시 선형 회귀 창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선형 회귀 창에서요. 선형 회귀 창에서 그 방법에 입력, 단계 선택, 제거, 후진, 전진이라는 각각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독립 변수를 투입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입력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를 모두 한꺼번에 투입하는 거, 외관, 편의성, 유용성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분석하는 거고요. 단계 선택이라는 것은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들로 회귀 모형을 구성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제거는 연구자가 선택한 변수들이 강제로 제거되는 그런 분석 방법이고, 후진은 통계적 기준에 따라서 중요도가 가장 낮은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해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전진은
통계적 기준에 따라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변수부터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입력이라는 방법을 저희는 선택을 했어요. 그죠? 입력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표를 선택을 하시면, 선형회귀 도표청이 열립니다. 그러면 Y축에는 지레시드를 선택하고요. X축에는 지프레드를 각각 선택을 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선택해서 보내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준화 잔차 도표에는 히스토그램과 정교확률 도표를 각각 선택해 주시고 계속을 눌러 주셔서 선형회귀 창으로 돌아와서 확인을 클릭해 주십니다. 자, 다중회귀 분석 결과의 해석에서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시면요. 기술 통계량은 평균, 표준 편차, N 해가지고 만족감, 외관, 편의성, 유용성 이 네 가지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를 각각 설명하고요. 상관계수 표에서는 만족감, 외관, 편의성, 유용성 이 네 가지 변수가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 확률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유용성과 편의성에서는 유의 확률이 0.003이고요.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다 0.000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P값이 0.05보다 적은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제거된 변수죠. 입력된 변수의 유용성, 편의성, 외관이라는 독립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종속 변수로 만족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변수의 유용성, 편의성, 외관이 만족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 독립 변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방법은 입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형 요약입니다. R값은 0.487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R 스퀘어 값은 0.237로 회귀선의 만족감 변화 설명 정도가 23.7%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수정된 R 스퀘어 값은 0.237로 독립변수와 표본의 크기를 고려해서 수정된 값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빈 왓슨 값이에요. 그죠? 이 더빈 왓슨 값은 2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2에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고 0에서 4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 2에 가까우면 변수들 간의 상호 독립적이고 2에 가깝지 않고 0과 4에 가까우면 변수들 간에 서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노바 분석이죠. 회귀식 자체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F값과 유의 확률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F값은 33.223, 유의 확률은 0.000으로 0.05보다 적기 때문에 다중회귀 분석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계수를 통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회귀식은요.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베타 2 X2, 베타 3 X3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지금 독립 변수가 3개니까요. 근데 다중회귀식은 베타 n xn의 다중회귀식이 성립이 되죠. 여기서 상수가 1.458, 그다음에 독립 변수인 외관은 0.144, 편의성은 284, 유용성은 174예요. 그래서 다중회귀식의 이 내용을 그대로 넣어서요. 만족감 Y는 1.458 더하기 0.147 외관 플러스 0.284 편의성 플러스 174 유용성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외관, 편의성, 유용성 값에 따라서 만족감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표에서 VIF 값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죠? 10 미만이면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공차와 VIF 값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선성 통계량은 공차와 VIF 값으로 다중 공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결과표다라고 했어요. 다중 공선성 문제는요, 통계학의 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회귀 분석의 전제 가정을 위배되는 것으로 적절한 회귀 분석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다중 공선성이라는 것은 변수 간에 서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는,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변수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거예요. 하나를 지금 변수를 세 가지를 세웠는데 각각 서로 독립적이고 서로 다른 변수로 종속 변수에 대한 측정 변화의 정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라고 한다면, 상관성이 아주 높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변수로 종속 변수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공차는 공차 한 개를 의미하고요. VIF는 분산 팽창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VIF는 공차와 역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요. VIF는 1에서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지고요. 10 미만이면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공차 한계가 10보다 훨씬 크고 VIF가 10보다 훨씬 작으면 공선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차 한계가 0.10보다 훨씬 크고 VIF가 10보다 훨씬 작을 때 공선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다음에 공선성 진단입니다. 공선성 진단. 그죠? 여기에는 고유값, 상태지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고유값은 독립변수들의 곱셈에 대한 행렬을 요인 분석으로 구한 거고요. 상태지수는 가장 큰 고유값을 그에 해당하는 차원의 고유값으로 나눈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상태지수 값은 15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상태지수 값이 몇보다 크면 15보다 크면, 1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여기서도 보시면 상태지수 값이 모두 다 15보다 작은 값으로 나왔습니다. 자, 공선성 진단에서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고요. 고유값은 독립변수의 변형값에 대한 요인 분석을 구합니다. 상태지수는 고유값을 변형한 값으로 15보다 작아야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 다중공선성이라는 것은 변수 간의 의존도, 상관성을 의미합니다. 분산 비율은 각 차원에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별 진단과 잔차 통계량이 나와 있죠. 케이스별 진단은 표준화 잔차 값은 특이한 값을 판단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했고요. 앞서 5 과정에서 케이스별 진단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이상값을 표준 편차 3으로 설정했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면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넘어가는 값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합니다. 케이스별 진단표에서 표준화 잔차의 절대값이 3 이상이면 이상관측지고 절대값이 2에서 3이면 이상관측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다중회귀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은 뭐냐?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우선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요, 바로 입력된 변수와 종속 변수. 이건 이제 시험에서 나오기도 해요. 이 내용을 보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라고 내용을 볼 수도 있는데, 독립변수는 바로 입력된 변수고요. 종속변수는 만족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모형의 요양에서 더빈 왓슨 값이에요. 2에 가까운 값이 나와 있느냐, 나와 있지 않느냐. 2에 가깝지 않고 0과 4에 가까우면 이것은 모형으로서, 다중회귀 분석 모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F값과 유의 확률을 살펴야 돼요. F값은 클수록 좋고 유의 확률은 작을수록 좋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0에 가까울수록 좋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개수입니다. 이걸 보고 구체적으로 다중회귀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이 표를 보고 다중회귀식을 설명해라 라고 하면 y는 상수 1.458 더하기 외관 0.144 곱하기 외관 더하기 0.284 곱하기 편의성 더하기 0.174 곱하기 유용성이라는 그 회귀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차와 VIF 값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공차, VIF 값은 10 미만이어야 되네요. 10 미만. 그죠? 그 다음에 공차 한계는 0.1보다 훨씬 커야 되고요. VIF 값은 10보다 훨씬 작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차 한계와
그죠? 그 다음에 공차값 VIF 값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0.1보다 훨씬 크죠. 그 다음에 10보다 훨씬 작아요.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태지수가 15보다 작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중회계 분석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들이 나오죠.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회계 표준화 잔차와 정교 PP 도표, 그 다음에 산점도 등을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중회계 분석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